안녕하세요. DC백 터보 180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물차를 운행하고 계신다면 공연비에 대해서 충분히 아셔야 됩니다. 대부분 공기대 연료 혼합비 해서 이론 공연비만 가지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량적재 동일 단수에서 긴 오르막길을 주행한다 하면 공연비가 크게 떨어집니다. 심하게 떨어질 경우에 공연비가 3대 1까지 떨어집니다. 이론 공연비하고 너무나 거리가 먼 거예요. 그래서 공연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공기와 연료 혼합비에 따라서 연소율이 결정되는데, 연료는 연료 탱크에서 고압 펌프를 거치고 커먼 레일 속에 충전이 됩니다. 그리고 엔진에 걸리는 힘에 따라서 인젝터에서 연료 분사량을 결정하고 연료를 분사하게 됩니다. 평길 내리막길에는 적게 분사하고 긴 오르막길을 주행하게 되면 많이 분사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합니다. 연료를 많이 분사하게 되는데 공기가 적게 들어온다 하면 연소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매연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해서 연료 라인을 봤을 때 고압 펌프 성능이 떨어지면 커먼 레일 안에 연료를 고압으로 충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엔진 성능이 저하됩니다. 고압 펌프에서 연료를 적게 보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고압 펌프가 고장이 나면, 성능이 저하가 되면 출력 저하는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커먼 레일은 연료를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수에서는 연료 압력 센서 데이터 값을 기준으로 인젝터 듀티 타임을 정하게 됩니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예요. 그래서 엔진에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면 연료를 고압으로 유지시켜야 됩니다. 엔진에 걸리는 부하가 줄어들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저압으로 변동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하에 따라서 연료 압력은 조절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연료 압력이 정상적으로 진폭을 가지고 변동되지 않으면 엔진은 비정상적으로 가동되게 됩니다. 커먼 레일 엔진에서 연료 압력을 고정시키고 듀티 타임으로만 조절하는 엔진도 있고, 연료 압력과 인젝터 듀티 타임을 부하에 비례해서 조절하는 엔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젝터를 움직인다 하면 전류값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압력 센서 데이터 값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비를 하실 때는 기본적으로 이 데이터 값들을 세밀하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연료 쪽은 이렇습니다. 그러면 공기 쪽은 대부분 일반인들이나 정비하시는 분들이 놓치기 쉬운 부분입니다. 공기는 에어클리너를 통과하고 터보차저를 통과하고 인터쿨러를 통과하고 스로틀 바디를 통과해서 흡기 매니폴드, 연소실 거쳐서 배기관, 디페퍼 이런 식으로 흐름을 가집니다. 또 배기가스는 EGR 밸브를 통해서 스로틀 바디로 넘어옵니다. 또 배기가스는 배기밸브 가이드 그 틈새로 배기가스가 누기되면 블로바이 가스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이러한 블로바이 가스는 CCV 필터를 거쳐서 흡기관으로 유입됩니다. 연소가스는 압축링 누기, 오일링 누기를 해서 블로바이 가스 발생량을 증가시키고 CCV 필터를 거쳐서 흡기관으로 유입됩니다. 자, 여기서 배기밸브를 사용하게 되면 배기가스나 연소가스가 더 많이 엔진 오일 쪽으로 누기되기 때문에 블로바이 가스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공기 부분이 누기될 수 있는 클램프 가끔씩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 점검을 하고 공기가 누기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비 공장에서도 스캐너로 데이터를 보면 보여야 되는데 잘 안 보입니다. 고장 코드에 안 뜰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 코드에 뜨느냐 안 뜨느냐 이 기준도 아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엔진 설계할 때 고장 코드를 띄울 거냐 말 거냐 하면 0.5초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고장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고장 코드로 뜨면 쉽습니다. 그런데 고장 코드로 뜨지 않는다 하면 어렵죠. 그러면 원리를 가지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엔진이 전자식으로 바뀌고 또 각종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받은 것을 이슈에서 연산해서 연료 분사하게 됩니다. 공연비가 기본으로 베이스에 깔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셀 수 있는 부분,
배기가스가 셀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를 찾아서 누기가 되지 않도록 하시면 됩니다. 이 누기가 얼마나 중요한 거냐 생각을 해보세요. 공기 대 연료 혼합비입니다. 그런데 연료는 육안으로 식별이 됩니다. 연료가 샌다 하면, 그죠? 그런데 공기는 육안으로 식별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거품이 만들어지는 액체를 뿌려서 공기가 새는지 새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터쿨러 부분도 국산 차량과 수입 차량은 다릅니다. 국산 차량은 인터쿨러 호스 속에 엔진 오일이 들어가고 인터쿨러 안에도 엔진 오일이 있기 때문에 약간씩 새면서 유전기가 인터쿨러 클렉 틈새로 놓게 되면 시꺼멓게 막히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엔진 오일이 인터쿨러 쪽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는 차량, 즉 CCV 필터 성능이 좋은 차량들은 안 보인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품이 발생되는 액체를 뿌려서 기포가 발생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고 점검을 하셔야 되는데, 누기되는 부분은 좋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찾아서 누기가 되지 않도록 하면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육안으로 보이는 부분, 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 이렇게 점검을 하셔야 되고, 센서에서 추출되는 신호값들, 전압으로 추출되는 것도 있고 듀티 타임으로 측정되는 것도 있습니다. 일일이 그걸 다 금침할 수가 없잖아요. 장비가 있는 것이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연료가 새느냐 연료가 새지 않느냐, 또 공기가 새느냐 새지 않느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운전자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찾을 수 있는 부분이 많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커넥터, 전기배선,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데, 커넥터 부분은 신차에서도 발생하고 좀 오래된 차에서도 발생하는 문제고, 전기배선은 좀 오래된 차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전기배선 안에서 구리선이 삭습니다. 그러면 전류량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각종 부품들, 센서들 이쪽에서 정상적인 컨트롤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차 엔진을 보실 때 배선을 시동 걸어 놓고 배선을 한 번씩 이렇게 살살살 움직여 보시면 찐빠가 난다 하면 그 부분을 체크를 하셔야 되고, 커넥터 부분에 물을 넣거나 하면 안 됩니다. 물 세차한다면 전자제어식 엔진은 마탱이를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어로 불어내고 그 커넥터 부위에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먼지가 들어가거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저항체가 됩니다. 그래서 전기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고 또 센싱되는 신호값이 변질이 생깁니다. 그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하실 때 먼지가 좀 안 들어가게, 또 깨끗하게, 연료가 새지 않게, 공기가 새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육안으로 점검할 부분도 있고 또 거품기를 뿌려서 찾아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차를 좀 오래 타셨으면 다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센서 부위, 이 부분도 디젤 엔진 같은 경우는 오염이 많이 되는 센서가 부스트 압력 센서입니다. 그런 부분도 한번 열어서 카본 클리닝 시켜야 됩니다. 엔진이 깨끗하다면 상관이 없겠죠. 그런데 부스트 압력 센서에 이물질이 많이 껴가 있다 하면 청소를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스트 압력 센서 분리해가지고 클리닝 시키는 액체로 뿌려주고 다시 쪼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초적인 부분은 운전자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엔진은 구조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윤활 부분, 섭동 부분, 이런 부분에 고착이 되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많은 부품들이 있는데 센서로 측정되는 부분이 있고 센서로 측정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측정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구조적인 부분 이해를 하시고 평상시에 관심을 가지고 점검을 하셔야 된다 이거예요. 자, 공기, 연료 중요성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과거부터 연료 절감기, 와류기 많은 사람들이 장착을 하고 사용을 하고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실험을 빨리 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이거예요. 평지길, 내리막길, 가벼운 적재 상태 이런 쪽으로 보시면 다 좋다 한 단면만 보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보이지 않는 단면 딱 하나만 실험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와류기를 장착했다 하면 오르막길 있죠. 오르막길에 올라가실 때 동일한 속도로 크루즈 세팅을 합니다. 그리고 순간연비를 보세요. 순간연비가 떨어지는지 아니면 올라가는지. 동일한 속도로 운행할 때 그 구간에서 동일 단수가 적용되어야 됩니다. 구간연비가
올라가는지 떨어지는지를 보시면 정답을 바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등판연비입니다. 이 등판연비가 좋다 그러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또 체크해 보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전압안정기나 전기에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을 붙여놨을 때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압보정이라는 것,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자기 엔진에 맞게끔 계략적인 값을 넣어 놓습니다. 부하에 따라서 조금 오차를 줍니다. 왜 주느냐? 자동차 메이커에서는 자기 차가 연비가 잘 나온다, 그거를 보여주고 싶다 해요. 자동차 메이커에서 트림 연비를 보여주는데 트림 연비보다 주유량이 적은 것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많이 들어가는 것은 너무나 많다는 거죠. 자동차 메이커 기술이 부족하면, 연비가 낮으면 그 수치로 장난을 칩니다. 그래서 연비를 측정하실 때는 트림 연비로 대체적으로 이야기하시는데 트림 연비와 실제 주유 연비 오차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걸 알므로 해서 스스로 내 연비가 얼마다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어디서 어느 구간을 갔을 때 연비가 얼마고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엔진은 공학의 융합체입니다. 하나를 건드린다고 해서 다 좋아진다, 힘들어요. 자, 그래서 하나를 건드렸을 때 전체를 좋게 만든다 하면 큰 그림에서 봐야 됩니다. 연료를 건드릴 것이냐 아니면 공기를 건드릴 것이냐, 이렇게 두 개를 크게 나눠 놓으면 연료는 고압분사, 초고압분사 이쪽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자동차 메이커에서 또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하는 부품업체에서 할 부분입니다. 그럼 공기는 어떠냐 이거예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에서 공기 부분은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자, 터보차저가 달려가 있죠. 터보차저 왜 달아놨습니까? 배기로 손실되는 에너지, 배기 손실을 다시 가압 에너지로 쓰겠다 해서 터보차저를 부착해 놓은 것이고, 디시백 터보는 역류 에너지가 나오는 것을 재활용해서 가압 에너지로 쓰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디시백 터보는 공기 쪽입니다. 터보차저도 공기 쪽입니다. 에너지원은 역류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와류기는 뭐냐 이거예요. 토네이도 공기를 밀어준다,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니까 와류기를 다셨다 그러면 이렇게 중량 적재하고 긴 오르막길을 타고 독일 단수로 가면서 순간연비를 딱 찍어보세요.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답을 찾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